새벽 6시 이도우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35년간 지켜온 습관이었다. 정년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공무원 시절의 시간표를 기억하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햇살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조용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다. 도우는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다. 아침 운동을 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보였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평온했다. 아니, 평온하다기보다는 고요했다. 아내 명숙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 그때 수진이는 고등학생이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명숙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수진이, 잘 부탁해. 그 한마디가 도훈의 남은 인생을 결정했다. 공무원 월급으로 딸 하나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수진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주려 했고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다. 야근을 하며 번 돈으로 과외비를 마련했고 주말에는 딸과 함께 영화를 보러 다녔다. 수진이는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자랐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꾸준히 실력을 쌓아갔다. 지금은 스타트업의 기획팀장으로 일하며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도우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명숙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주말이면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아빠, 주무셨어요? 너는 또 늦게까지 일했지? 네,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아빠, 오늘 시간 되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도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평소 수진이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와라. 아빠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고마워요, 아빠. 2시쯤 갈게요. 전화를 끄는 도훈은 수진이의 목소리 톤을 떠올렸다. 기쁜 일일까, 걱정거리일까? 딸을 키우며 배운 것 중 하나는 수진이의 감정을 목소리로 읽는 것이었다. 오늘의 목소리는 약간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운 느낌이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빠 왔어요.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살짝 손질한 흔적이 보였다. 도훈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설렜다. 수진아, 무슨 좋은 일 있나? 얼굴이 환해졌네. 수진이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손을 모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 저 결혼해요. 도훈의 손이 멈췄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정지했다.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아쉽고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었다. 그래, 언제부터 만났는데? 6개월 정도 됐어요. 회사 프로젝트에서 만났는데 정민호라는 분이에요. 건축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도우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수진이가 결혼을 한다니. 그동안 연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떤 사람인데? 아빠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겠냐? 물론이죠. 오빠도 아빠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이었다. 도우는 그런 딸의 모습이 예뻤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이제 정말 자신 곁을 떠나는구나 싶었다. 그래, 좋다. 언제 만날까? 다음 주말에 저녁 식사 어때요?
민호 오빠가 아빠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명숙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딸의 결혼을 함께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수진이가 행복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진아, 행복해 보여서 아빠도 기뻐. 그런데 그 친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도훈의 예민한 눈에는 포착되었다. 아, 부모님은 아직 못 배웠어요. 민호 오빠가 부모님이 좀 바쁘시다고 해서 6개월이나 만났는데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봤다고? 네. 그런데 괜찮아요. 상견례 때 뵐 수 있을 거예요. 도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연애 문화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6개월이나 만나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인데 부모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다. 하지만 수진이의 판단을 믿어야 했다. 그 아이는 그동안 현명한 선택들을 해왔으니까. 그래, 알겠다. 다음 주말에 그 친구 만나보자. 아빠가 맛있는 거 준비해 둘게. 수진이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다. 아버지의 승낙을 받은 것이 기뻤던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부녀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는 정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고 도우는 조용히 들으며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며 도우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6개월이나 만난 남자친구의 부모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수진이가 그 얘기를 할 때 보인 미묘한 표정 변화. 혹시 뭔가 숨기는 것은 아닐까? 명수가 우리 수진이 잘 선택한 거겠지? 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내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명숙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수진이 판단을 믿어보자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도훈의 조용했던 노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훈은 그 사이 정민호를 2번 만났다. 첫 만남은 집 근처 카페에서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난 민호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수진이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2번째 만남은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그때도 민호는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버님, 수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민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도훈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회사 엔지니어라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수진이를 대하는 태도가 정중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 민호야, 부모님께서는 언제쯤 뵐 수 있을까? 그때마다 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워낙 바쁘셔서 상견례 때는 꼭 시간을 맞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자신이 너무 전통적인 사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수진이는 결혼 준비에 바빠 보였다. 퇴근 후에도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니고 주말에는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했다. 도우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다. 이제 정말 자신의 품을 떠나는구나 싶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 상견례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래, 언제가 좋겠나? 다음 주 일요일 오후 어떠세요? 장소는 저희 부모님이 멀리 가시기 불편해서 동탄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우는 잠시 생각했다. 동탄이면 자신의 집에서 꽤 거리가 있었다. 보통 상견례는 중간 지점이나 여자 쪽 동네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상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멀리 오기 어렵다면 이해할 만했다. 알겠다. 어떤 식당인가? 한정식 명가라는 곳입니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상견례 장소로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다. 시간은 몇 시로 할까? 오후 1시 어떠세요? 도우는 달력을 확인하며 동그라미를 쳤다. 드디어 민호의 부모를 만나는 날이었다. 어떤 분들일까? 아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키우신 걸 보면 좋은 분들일 것이다. 상견례 당일 아침, 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다. 명숙이가 살아있을 때 산 넥타이를 매며 잠시 아내를 떠올렸다. 명수가, 오늘 우리 수진이 상견례야. 너도 함께 갔으면 좋을 텐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다. 수진이의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수진이도 일찍부터 준비를 했다. 차분한 색상의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아빠, 준비 다 됐어요? 그래, 가자. 민호는 먼저 가서 부모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딸은 함께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동탄으로 향하는 길에 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수진아, 민호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들은 얘기 있나? 아버님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했고, 어머님은 집에서 공장 일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워낙 바쁘셔서 민호 오빠와도 자주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쁠 법도 했다. 그래도 자식 상견례에는 시간을 내주신 것이 고마웠다. 한정식 명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2시 50분이었다. 도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을 좋아했다. 식당 앞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민호야, 부모님은?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다. 뭔가 긴장한 듯 하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도우는 그것을 상견례 때문인 긴장으로 생각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보였다. 남자는 회색 트레이닝 상의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여자는 검은색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마트에 장 보러 나온 복장이었다. 도우는 잠시 당황했다. 혹시 다른 테이블인가 싶어 민호를 쳐다봤지만 민호가 그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니 맞는 것 같았다. 어머니, 아버지, 수진이 아버님 모시고 왔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자도 일어났는데 그제야 도훈과 눈을 맞췄다. 아, 안녕하세요. 민호 아버지는 일어나며 간단히 인사했다.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고 목례만 했다. 민호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영 어색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도훈입니다. 도훈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하지만 민호 아버지는 명함을 받기만 할 뿐 자신의 명함을 내밀지 않았다. 아, 예. 정재우입니다. 짧은 소개였다. 도우는 민호 어머니에게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분위기가 매우 어색했다. 도훈이 상상했던 상견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보통은 서로의 가족 소개도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은 마치 억지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자리에 앉자 더욱 어색해졌다. 민호 아버지는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메뉴판을 뒤적거렸다.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도우는 먼저 화제를 던져봤다.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업종이신가요? 아, 그냥 작은 거예요. 플라스틱 부품 만드는 거. 짧고 성의 없는 대답이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말을 이어가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럼 바쁘시겠네요. 뭐, 그렇죠. 대화가 끊어졌다.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부모를 쳐다봤지만 그들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듯 했다. 수진이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때 민호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수진 씨 직장 다닌다고 들었는데 뭐 하세요? IT 회사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여자들도 일 많이 하지? 말투에서 무언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점심 주문을 마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다. 도훈은 이런 상견례는 처음이었다. 민호의 부모는 마치 의무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였고 수진이나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혹시 내가 너무 격식을 차린 건 아닐까? 도훈은 자신의 정장 차림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상견례에 정장을 입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제야 민호 아버지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마치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도훈은 점점 불편해졌다. 이것이 정말 자식의 상견례에 나온 부모의 자세인가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수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음식이 모두 나오자 민호 아버지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소주를 주문하는 것이었다. 오후 1시 상견례 자리에서 술을 마시겠다는 것이었다. 도훈은 당황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긴장을 풀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 소주 한 병 주세요. 정재우는 직원을 부르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 마치 동네 술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도훈은 술잔을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도 술을 좋아하지만 상견례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었다. 건배합시다. 정재우가 잔을 들었다. 도훈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지만 기분은 영 개운치 않았다. 수진이는 음료수를 마시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행동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첫 잔을 나누고 나자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정재우는 술이 들어가자 말이 많아졌는데 그 말들이 하나같이 적절하지 않았다. 우리 민호 녀석 연봉이 6천인데 아직도 월세 살고 있어요. 결혼하면 집 문제가 좀 걱정이죠. 갑작스러운 이야기였다. 도훈은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 이야기가 나오다니. 아, 그래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이번에는 민호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수진 씨가 집을 해오면 되겠죠? 요즘 여자 쪽에서 준비 많이 하잖아요. 도훈의 눈이 커졌다. 상견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집 이야기를 하다니. 그것도 여자 쪽에서 집을 해오라는 식으로 말하다니. 도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저희 수진이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혼자 서울에 오피스텔을 마련했습니다. 도훈이 간신히 대답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그래도 결혼은 다르죠. 오피스텔 말고 신혼집은 여자 쪽이 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순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마치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식이었다. 도훈은 참을성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평생 아버지 밑에서 예의 바르게 자란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었다. 아니, 낯선 정도가 아니라 불쾌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대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저희가 함께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김순자는 코웃음을 쳤다. 요즘 애들이 참 결혼이 뭔지 모르네. 집안이 합치는 거라고 어느 한쪽이 손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손해? 결혼이 손해를 따지는 거래인가? 그리고 왜 여자 쪽만 일방적으로 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가? 정재우가 또 한 잔을 비우며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아들 연봉이 6천인데 딸이 돈 좀 모았으면 당연히 도와야죠. 부모가 해주든지 말이에요. 이제는 노골적이었다. 돈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도훈은 자신의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살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 그럼 사돈께서는 어떤 도움을 주실 생각이신지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집을 여자 쪽에서 해온다면 남자 쪽에서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저희는 애들이 알아서 하겠죠. 요즘은 부모가 다 해주는 시대도 아니고요. 이중잣대였다. 여자 쪽 부모는 집까지 해줘야 하는데 남자 쪽 부모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도훈은 이해할 수 없었다. 민호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들의 말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쩌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을지도 몰랐다. 아버지,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뭐가 나중에야? 이런 건 미리 정해놔야지. 정재우는 아들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리고는 도훈을 바라봤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딸 쪽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도훈은 어이가 없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다니. 김순자가 또 한마디 했다. 수진 씨도 30 넘었으니까 부모님이 결혼 준비해 주는 게 당연하죠. 저희 때만 해도 친정에서 다 준비해 줬어요. 도훈의 참을성이 바닥났다. 30 넘었다는 표현, 그리고 당연하다는 식의 말투. 모든 것이 불쾌했다. 사돈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아이고, 사돈이 너무 고지식하시네요. 요즘은 여자 쪽에서 집 정도는 해오는 게 보통이에요. 주변 봐도 다 그렇던데요. 김순자는 오히려 도훈이 이상한 것처럼 말했다. 마치 자신들의 요구가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에요. 수진 씨 성격이 좀 어떤가 싶어서요. 갑자기 수진이 이야기가 나왔다. 도훈은 긴장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일만 하는 스타일 아닌가요?
가정적인 면은 좀 부족해 보여서요. 우리 민호가 말하기를 집에 가면 피곤해서 쉬고 싶어 한다던데. 도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인가? 그리고 퇴근 후에 피곤해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 더구나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딸의 성격을 품평하다니. 저희 수진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인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더 걱정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일만 할 것 같아서요. 김순자의 말에는 분명한 불만이 담겨 있었다. 마치 며느리가 일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정재우도 거들었다. 우리 민호는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 하는 성격이에요.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맞죠. 도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1세기에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더구나 며느리를 집안일 도우미 정도로 여기다니. 사돈분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집안일도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에이, 그게 어디 있어요. 남자는 밖에서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대화가 평행선을 그었다. 도훈과 민호 부모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수진이는 창피함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다. 자신이 마치 결함이 있는 사람처럼 평가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부모와 예비장인 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최악의 한마디가 아직 남아 있었다. 정재우가 소주 2번째 병을 주문하자 도훈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간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퍼마시는 것이 정상적인가? 더구나 방금 전까지 딸을 모독하는 말들을 쏟아내던 사람이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도훈에게는 참을 수 없었다. 소주 1병 더요. 정재우는 목소리를 높여 직원을 불렀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도훈은 부끄러웠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사돈이 될 뻔했다니. 명숙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이다. 김순자는 남편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마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듯했다. 그리고 말이에요. 요즘 여자들 너무 나대는 것 같아요. 일은 일이고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죠. 도훈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다. 나댄다는 표현. 30대 커리어 우먼인 수진이를 두고 나댄다고 표현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었다.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저희 수진이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화가 났지만 예의를 지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성실한 건 좋죠. 근데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김순자는 마치 수진이가 이미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논리조차 맞지 않았다. 우리 민호는 손에 물 안 묻히는 성격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랬거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도훈의 눈이 번쩍했다. 손에 물 안 묻힌다는 것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마치 며느리가 모든 집안일을 담당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양.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평소 수진이와 만날 때는 집안일을 함께 하자고 했는데 어머니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가 그런 말씀이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김순자는 아들의 제지도 무시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졌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흥분한 상태였다. 정재우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거들었다. 얼굴이 붉어진 상태에서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맞아. 우리 민호 좋은 애야. 연봉도 6천이고 성격도 좋고 수진이한테는 과분하지. 과분하다는 말이 나온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민호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뜻인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평가절하당하는 기분이었다. 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딸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직 폭발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선을 지키려고 애썼다. 사돈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수진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요? 30살이 넘어서까지 결혼 못하고 있으면서 김순자의 말이 날카로웠다. 30살이 넘어서 결혼을 못했다는 것이 마치 결함인 양 표현했다. 도훈의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우리 수진이는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느라 결혼이 늦었을 뿐입니다. 커리어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자는 결국 시집가는 게 최고죠. 시대착오적인 발언이었다. 21세기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도훈은 자신이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재우가 또 한 잔을 비우며 추가로 한마디 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민호 조건이 좋잖아.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수진이가 고마워해야지.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아들이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마치 수진이가 민호를 만나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듯이. 수진이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김순자의 반응은 냉담했다. 열심히 사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요즘 누가 안 열심히 살아? 수진이의 노력을 한순간에 깎아내리는 말이었다. 도훈은 딸이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지켜야 할 딸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사돈분들,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김순자는 오히려 어깨를 으쓱했다. 마치 자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 성격이 좀 까칠한 것 같던데요. 민호가 말하기를 자기 의견만 고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성격까지 문제 삼고 있었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인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까칠한 것인가?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다. 어머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니야, 분명히 말했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부자간의 말이 다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순자는 아들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다. 정재호는 술에 취해 말이 더욱 거칠어졌다.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 너무 똑똑한 척해. 남편 무시하고 자기가 다 안다는 식으로. 일반화의 오류였다. 자신이 만난 몇몇 사람을 보고 모든 여자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도훈은 이런 편견에 찬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었다. 우리 민호는 순한 성격이라 여자가 너무 강하면 힘들어해요. 김순자의 말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수진이가 너무 강한 여자라서 민호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왜 결혼을 하려는 것인가?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나온 순간 도훈의 이성이 끊어졌다. 마치 수진이와의 결혼이 희생인 양 말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손해를 보면서
결혼해주는 듯한 어투였다. 사돈분, 도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하지만 도훈은 개의치 않았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순자와 정재훈은 갑작스러운 도훈의 변화에 당황했다. 지금까지 조용히 참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니 놀란 것이다.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요. 솔직하게요? 우리 딸을 모독하는 것이 솔직한 겁니까?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살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딸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모독이라뇨? 우리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걱정이요? 그게 걱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양쪽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김순자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두고 있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다. 한정식 식당의 조용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웨이터들도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 상견례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줄은. 김순자는 도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다. 오히려 더욱 도발적인 자세를 취했다. 마치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는 식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도훈은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딸을 모독해놓고도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이런 뻔뻔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솔직하게요? 우리 수진이를 깎아내리는 것이 솔직함입니까?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30년 넘게 공직에 있으면서 쌓인 품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아버지로서의 분노를 억누르기는 어려웠다. 정재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웃듯 말했다. 에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도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건데. 허심탄회? 일방적인 모독을 허심탄회라고 표현하다니. 도훈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서 꽉 쥐어졌다. 명숙이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내는 항상 현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감당해야 했다. 수진이는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평생 아버지 밑에서 예의 바르게 자란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악몽 같았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민호는 양쪽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부모의 행동이 부끄러웠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반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부모에게 반항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순종적으로 자란 아들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민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오히려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다. 김순자는 아들을 흘기 쳐다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우리가 틀린 말했어? 아들마저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김순자는 더욱 격해졌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우리는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호들갑이라는 표현이 나온 순간 도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딸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호들갑이라고 표현하다니. 호들갑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도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도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말이었다. 요즘 여자들이 다 그래요. 너무 나대요. 일은 일이고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죠. 우리 민호는 손에 물 안 묻히는 성격이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댄다는 표현을 또 사용했다. 자신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것을 나댄다고 표현하다니. 도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딸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소음이 났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사돈분, 도훈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까지 쌓아온 품위와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지금까지 참고 들어봤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김순자와 정재우는 도훈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놀랐다. 지금까지 조용히 참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니 당황스러웠다. 우리가 뭘? 김순자가 말을 더듬었지만 도훈은 들을 마음이 없었다. 지금까지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저는 제 딸을 남의 집 허드렛일 시키려고 키운 게 아닙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30년 넘게 혼자 딸을 키우면서 쏟은 모든 정성과 사랑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아내 없이 혼자 수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얼마나 애썼는지. 아니, 우리가 언제 허드렛일 시키자고 했어요? 김순자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방금까지 하신 말씀이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고 남편은 손에 물도 안 묻혀야 한다고 하신 게 아닙니까? 도훈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정재우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여전히 자신들의 사고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원래요? 21세기에 무슨 원래입니까? 도훈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수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죄송했다. 아빠. 수진이가 조용히 불렀지만 도훈은 멈출 수 없었다.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다.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김순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도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30살이 넘어서 결혼 못했다고 하셨죠? 우리 딸이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했던 게 잘못입니까? 자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한 게 문제입니까? 도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나씩 반박하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부모와 예비장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수진이를 사랑했지만 부모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부모님도 아기가 있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의 중재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도훈은 민호를 바라보며 실망한 듯 말했다. 민호야, 너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부모의 말이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부모를 비판할 수도 없었다.
그의 침묵이 도훈에게는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런 남자가 과연 수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부모 앞에서 연인을 지키지도 못하는 남자가. 식당 안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다.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다. 그때 김순자가 마지막 독을 품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애초에 우리 아들한테는 좀 아까운 며느리인 것 같았는데. 이 말이 나온 순간 도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아까운 며느리라고요? 도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섬뜩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내와 품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빛에는 30년 넘게 혼자 딸을 키워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독당한 데 대한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김순자는 도훈의 변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턱을 들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민호 조건이 더 좋은데 굳이 그런 성격 까다로운 애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훈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로, 서러움으로, 그리고 딸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그만하십시오. 도훈의 외침이 식당 전체를 압도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30년 공무원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의 절규였다. 우리 수진이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팀장까지 올라간 아이가 뭐가 모자란다는 겁니까?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딸에 대한 모든 자랑과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1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진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명숙이 죽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17살 수진이가 병원 복도에서 울던 모습이 그 이후로 얼마나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는지가. 어머니 없이도 꿋꿋하게 자라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두고 아까운 며느리라고 하십니까?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평소에는 과묵한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온 세상의 딸 자랑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수진이가 울먹이며 불렀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까지 속에 담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아이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저에게 안부 전화를 거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플 때면 직장에서도 빠지고 달려와서 돌봐줍니다. 그런 아이를 두고 가정적이지 못하다고 하십니까? 김순자는 도훈의 거센 기세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다. 정재우도 술에 취한 채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우리 수진이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회사 동료들도 후배들도 모두 그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런 아이를 두고 성격이 까칠하다고 하십니까?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분노가 터져나왔다. 제가 혼자 키우느라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놓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이제는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도훈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어떤 손님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어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이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다. 민호는 완전히 얼어버렸다.
지금까지 도훈을 온화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수진아, 일어나자. 도훈이 딸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결의는 확고했다. 아빠, 괜찮다. 우리 갈 곳이 있으니까. 수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아버지 옆에 서자 마음이 든든해졌다.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다. 잠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김순자가 당황해서 말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우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도훈이 정중하게 말했다. 화는 났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었다. 아니,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고? 정재우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훈이 돌아서서 정재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결혼요? 이런 집안과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파혼 선언이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민호가 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도훈은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다. 오해가? 지금까지 들은 게 너희 부모님의 진심인 것 같구나. 아버님, 그래도. 그리고 민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도훈의 말에 민호가 당황했다. 저요? 제가 뭘? 지금까지 부모님이 우리 수진이를 모욕하는 걸 보고도 제대로 막지 못했잖아. 그런 너와 내 딸이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겠니?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모의 말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하게 막지 못했다. 수진아, 가자. 도훈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식당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김순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그럼 우리 민호는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도훈이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것은 저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셨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진지하게 안 했어요? 방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진지한 태도였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김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는 수진이를 한 번도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았다. 그저 아들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갖춘 며느리 후보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다. 사돈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본 발언은 존중은커녕 일방적인 요구와 모독만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사람이 도훈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다. 우리 수진이는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고 누구의 하인도 아닙니다.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훈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한 중년 여성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다. 딸을 지킨 아버지에 대한 지지였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다.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에 감동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도훈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야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았다. 부녀는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다. 뒤에서 민호가 따라 나왔지만 도훈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랫동안 가슴에 있던 답답함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 오히려 홀가분하다. 도우는 진심이었다. 딸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온몸을 감쌌다. 명숙이 살아있다면 분명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을 것이다. 수진아, 우리 집에 가서 엄마 사진 앞에 인사하자. 엄마도 오늘 일을 보셨을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가 아빠를 도와주신 것 같았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의 선택이 옳았을까? 수진이가 결혼할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확신했다. 저런 집안과 결혼해서는 수진이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었다. 아빠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굳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요. 도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는 정말 현명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저녁 부녀는 명숙의 사진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사진 속 명숙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1년 후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는 한강공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파혼 이후 그녀는 삶의 방향을 바꿨다.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IT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단체 홍보팀장으로 이직했다. 연봉은 줄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오늘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나들이 행사였다.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벚꽃 만개한 한강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수진이는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도시락을 나눠드리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수진아, 사진 좀 찍어줄래? 80대로 보이는 박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문득 생각났다. 오늘 행사에 사진작가가 와서 기록을 남긴다고 했는데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잠시만요. 전문 사진작가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였다. 멀리서 카메라를 맨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사이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맡게 된 사진작가예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어르신들께 인사하는 모습도 정중하고 자연스러웠다. 수진이는 왠지 모르게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 아, 사진작가님이시군요. 저는 오늘 행사 담당자 이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혜준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사진작가답게 섬세한 손이었다. 촬영이 시작됐다. 정혜준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강요하지 않고 인위적인 포즈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운 순간들을 포착했다. 할머니가 벚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 할아버지들이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장면들. 수진이는 그의 촬영 방식에 감탄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할아버지, 젊으셨을 때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정혜준이 한 할아버지께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이고, 그때는 카메라가 귀해서 결혼 사진도 겨우 한 장 찍었지.
그럼 오늘은 많이 찍어드릴게요. 젊으셨을 때보다 더 멋지게 나오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다. 정혜준의 말 한마디에 표정이 밝아진 것이다. 수진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가 도시락을 먹을 때 정혜준은 수진이에게 다가왔다. 혹시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둘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자리였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다. 이런 봉사활동 자주 하세요? 정혜준이 물었다. 네, 이직한 이후로 더 자주 하게 됐어요. 전에는 IT 회사에 다녔는데 지금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IT에서 복지 쪽으로요? 큰 변하셨겠네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연봉은 줄었지만 훨씬 만족스러워요. 수진이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정혜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원래는 광고 사진 찍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의미 있는 촬영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요? 언제부터요? 작년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정혜준의 말에는 깊이가 있었다. 수진이는 왠지 그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다. 오후 촬영이 끝날 무렵 어르신 한 분이 수진이를 불렀다. 수진아, 이 작가님 참 좋은 분이네. 우리 사진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시고. 정혜준이 찍은 사진들을 카메라 액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고 아름다웠다. 나이는 있지만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귀한 얼굴들이었다. 정말 잘 찍으시네요.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하자 정혜준이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워낙 좋은 표정을 지으셔서요. 그의 겸손한 모습이 수진이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다. 행사가 끝나고 어르신들을 모든 버스에 태워보낸 후 수진이와 정혜준은 한강변을 걸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강물에 황금빛이 반짝였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저야말로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실 이런 촬영이 더 보람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수진 씨도 앞으로 이런 행사 계속하시죠? 물론이죠. 사실 이 일을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진이는 작년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준 이야기를. 아버님이 정말 멋지신 분이시네요. 정혜준의 반응은 따뜻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공감해주는 모습이었다. 그 일 이후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맞아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개월 후 수진이와 정혜준은 자주 만나게 됐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를 알아가게 됐다. 정혜준은 38살의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다. 한때 성공한 광고 사진작가였지만 작년에 아버지를 잃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 이후로 의미 있는 작업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는데 정작 저는 돈 버는 일만 했더라고요. 어느 날 카페에서 정혜준이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생계는 유지해야 하니까 상업 촬영도 하지만 가능한 한 이런 의미 있는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해요.
수진이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정혜준이 수진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다음 주에 우리 단체에서 사진전을 열거든요. 그동안 봉사활동에서 찍은 사진들로요. 같이 가보실래요? 좋아요. 꼭 가고 싶어요. 사진전 오픈식 날 수진이는 아버지와 함께 갔다. 도훈도 딸이 요즘 자주 만난다는 사진작가가 궁금했다. 아버지, 정혜준 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혜준입니다. 수진 씨께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혜준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도훈은 그의 첫인상이 좋았다. 차분하고 진중한 느낌이었다. 수진이가 요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던데 혜준 씨 덕분인가 봐요. 아니에요. 원래 수진 씨가 마음씨 좋은 분이세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진전을 둘러보며 도훈은 정혜준의 작품에 감탄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잘 찍은 사진이 아니라 피사체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다. 참 따뜻한 사진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사람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정혜준의 답변에서 도훈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면 딸을 맡겨도 될 것 같았다. 6개월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수진이는 아버지와 함께 브런치를 먹고 있었다. 아빠, 오늘 혜준 오빠가 저녁 식사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때요? 도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봤다. 수진이의 표정이 밝아진 것이 눈에 띄었다.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좋지. 그런데 혹시, 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수진이가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도훈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정혜준은 도훈과 수진이를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초대했다. 1년 전 그 악몽 같은 상견례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아버님, 수진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혜준이 정중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듣고 싶네요. 수진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저도 수진 씨를 닮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혜준 씨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수진 씨를 딸처럼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 같은 수진 씨가 참 좋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도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1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구나. 도훈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도훈과 수진이는 명숙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도훈이 사진 속 아내에게 말했다. 명숙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수진이가 말했다. 그럼 엄마가 하늘에서 좋은 사람 보내주신 거지.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1년 전에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된다. 도훈의 선택은 결국 가장 현명한 사랑이었다.